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에는 중간고사가 2주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 한 주는 아무래도 이제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녹화 강의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그 첫 번째 수업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수업에서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전후 칠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전후 칠자가 명대 문단을 휩쓸고 나서 그 부작용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서위의 개성적인 문학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역시 이제 거기에 반발하는 기조에 속하는 사람들 첫 번째 이제 이지 그리고 탕현조 그리고 공안파 경륜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명대 소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 이 공안파 경륜파를 하기 전에 예, 이지하고 탕현조의 중요한 주장에 대해서 짧게나마 말씀을 좀 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명대 소설로 넘어가서 수업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나라 소설은요, 장편 소설하고 단편 소설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장편 소설은 역시 4대 기서라고 할 수 있는 이 네 작품 위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계획입니다. 이 장편 소설은 장회 소설하고 사실상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이는데 조금은 다릅니다. 장편 소설이 더 큰 의미이죠. 장회 소설 제가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소설을 장 단위, 회 단위로 이렇게 토막 내어 가지고 어, 발간을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나와서 그것을 장회 소설이라고 하는데 몇 회 이렇게 뭐 100회 뭐 130회 이렇게 길게 이어지거든요. 따라서 이것을 어떤 길이로 구분을 하자면은 장편 소설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만화의 어떤 고유한 장편 소설의 스타일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 장회 소설 중에서 특히 이제 오늘은 삼국지 수호전 이렇게 두 편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바로 다음에는 서유기 금병매 단편 소설 이렇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편 소설에서는 물론 이제 삼원하고 이박이 있거든요. 예, 그것을 공부를 하기로 하고요. 자, 우선 오늘은 이지의 동심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서희란 인물도 참 특이한 인물이었죠. 이 이지라는 사람도 워낙 이제 개성이 강했던 인물입니다. 아마 조선시대 때 이분이 조선에서 이제 그러니까 살고 있었다면은 이렇게 오래 못 살고 젊은 나이에 아마 이제 사문난적으로 몰려서 처형을 당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워낙 이제 성격이 특이하고 예의도 무시하고 전투적으로 남과 논쟁을 하려고 하고 예, 이런 사람이 조선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이전에 말했던 서위하고 이지는 그만큼 개성이 강한 특이한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태주학파 출신입니다. 태주학파 제가 지난번에 상세하게는 얘기를 안 드렸고 우리 교과서에도 태주학파에 대한 상세한 언급은 조금은 체계적으로 설명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잠깐 이제 언급을 드리자면은 태주학파는 역시 왕양명 그죠? 양명학파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그 왕양명의 지행합일 사상을 조금 더 일반 사람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발전시킨 그런 학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뭐 왕기 같은 인물, 그런 왕건, 왕기 이런 분들이 이제 태주 학파의 중심 인물들이었고요. 이 태주 학파가 굉장히 득세를 하는 편인데 이 중에서도 이지는 급진 좌파 성향의 인물이었습니다. 이 한성깔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분들이 좀 급진적이겠죠. 그죠? 이분은 일반적인 양식의 삶을 거부하고 예의를 무시한 그야말로 괴짜, 괴짜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사람들은 40대, 50대를 넘기가 힘든데 그렇게 넘어서까지 장수하는 사람이 드물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되게 오래 살았죠.
그래서 아마 이제 신체가 정말 강건한 인물이었다. 혹은 신체가 워낙 강건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 수 있었던 어떤 바탕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이 사람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워낙 이제 다른 사람하고 논쟁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막 예, 별것 아닌 것에 시비를 걸어서 어, 예, 즐겨 이제 전투적으로 논쟁을 하는 그런 성격이라서 그 당시 사람들이 아무래도 조금은 예, 두려워했던 그런 인물들이었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타고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졌습니다. 아주 널리 알려졌는데요. 이 사람이 그 아무래도 그 개성도 강하고 워낙 이제 정열적인 인물이다 보니까 출판 활동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다양하게 합니다. 어, 조선에 이 사람의 인물이 널리 알려질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책들이 이 이타고라는 이름으로 평이 가해져서 그러니까 이타고가 방점을 찍었든가 아니면 비평을 가한 그런 형태의 판본의 여러 가지 책들이 조선에 알려지게 되거든요. 따라서 이타고 선생이라는 그 명성이 조선에도 어, 당연히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널리 알려졌던 그런 인물입니다. 워낙 특이한 게 이 사람은 심지어 이슬람 교도였다고 해요. 제가 이제 자세한 어떤 정보는 모릅니다만은 우리 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정도로 독특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물의 어떤 그 독특함은 이 사람이 주장했던 동심설이라는 그 학설에도 그대로 드러나는 바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그야말로 이제 개성적인 문학 창작론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참된 사람의 참된 마음이 바로 이제 동심이다. 이 동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동할 때 그 동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물들지 않고 순수한 어떤 정신세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동심, 참된 사람의 참된 마음. 약간은 정확한 어떤 어, 예,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아서 조금 뜬구름 잡는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그런데 뭐냐면은 그만큼 이제 어떤 개성을 중시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의 어떤 본연의 마음 그런 것들을 소중히 여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문장을 이루지 않는 시대란 없고 문장을 이루지 않는 사람이란 없으며 일정한 격식의 글을 창작하였을 때 문장이 아닌 경우는 없다. 시는 어찌 옛것을 본받아야만 하겠는가? 글은 어찌 반드시 선진의 것이어야만 하겠는가? 라고 해서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전후칠자의 주장에 따르면은 시필, 예, 시필성당 그리고 또 뭐죠? 예, 문필, 진한. 그렇죠. 자, 그래서 시는 성당을 따라야 되고 그리고 문은 예, 산문은 예, 진한의 산문을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시대에는 특정한 소중히 여겨야 할 장르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 사람은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게 아니다. 글이 어찌 선진, 그러니까 진한 혹은 그 이전의 시대의 산문만 중요하겠는가? 그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시대의 산문이라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히 이제 특정 인물의 산문은 뛰어난 것을 당연히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런 주장의 핵심 바탕은 무엇이라고요? 동심설. 그래서 그 창작하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참된 마음인가를 기준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격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은 글 쓰는 사람의 개성, 특히 이제 이 사람이 중요시했던 거는 참된 마음, 이것을 중요시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자, 이게 이제 이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지의 동심설하고 비슷한 주장을 한 인물이 또 있습니다. 탕현조란 인물인데요. 이 탕현조는 음, 전기 작가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전기는 그 당나라 때 전기하면 무엇입니까? 소설의 한 형태입니다.
지계 소설이 있고 전기 소설이 있었지요. 그 중에서 이제 이 전기 소설은 주로 약간 괴물 같은 거 나오고 뭐 그런 괴이한 이야기를 주로 다룬 그런 중국 이야기의 한 형태였는데 이게 명나라 때로 오게 되면은 이 전기는 그 용어의 특성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명대 오면은 전기를 뭐라고 간주하냐면은 연극의 일종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탕현조는 명나라를 대표하는 연극 극본을 잘 썼던 작가입니다. 이 사람의 환홍기는 그야말로 이제 중국 문학 사상의 걸작 중에 한 작품으로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탕현조는 한마디로 유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때 이제 탕현조가 지금 우리는 전우칠자에 반대하는 그런 세력에 속할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조금 뒤에 이제 공안파, 경륜파에 가면은 그 어떤 정점에 도달하게 되겠는데요. 바로 그 정점 직전에 왔던 사람이 탕현조입니다. 이 사람은요, 당시 문학을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송념에게 멈춰져서 방효유도 이미 약해졌고 이몽양, 이하, 왕세정에 이르기까지 기력에 강약, 굵고 가늠이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좀 잘 쓰기도 했다. 예. 그렇지만은 사실상 가짜 글이나 다름없다. 라고 하면서 전우칠자를 제대로 비평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특히 이제 고문을 중시했습니다. 가볍고 담백한 스타일을 좀 추구를 해서 마치 우리가 이제 조금 뒤에 나오는 공안파의 소품문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글을 이미 이제 이 사람이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제 청신하고 개성적인 품격의 작품을 많이 창작을 했습니다. 바로 뒤에 우리 이제 소고묘에 대한 이 사람의 시를 볼 건데 보면은 이거는 그때 당시 시하고 조금 같으면서도 다르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청신하고 개성적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이 소고 야박이라는 작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고묘 앞에서 밤배 돌리는데 바람 일며 슬픈 노래 들여와 신녀가 노리는 듯 널따란 물 위의 노을 연지빛으로 포구를 덮고 곱다란 초생딸 여인 눈썹처럼 섬 위에 걸려있네 라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것은 전체적으로 약간 고요한 분위기에서 그죠 그리고 이제 시간적인 배경이 밤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노을이 지금 보이기 때문에 아주 한밤이 아니라 초저녁이라고 보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초생딸이 이렇게 이제 막 뜬 상태라고 해서 굉장히 청실한 느낌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기회가 있어가지고 중당에서 만당으로 넘어갈 때의 시인인 이하라고 천재 작가가 있었습니다. 이 이하의 시를 읽다가 보면 이런 느낌의 시가 몇 편 있어요. 예를 들어 소소서의 묘. 그거는 이제 물론 어떤 스타일이 뭐 이렇게 이제 네 줄짜리가 아니라 조금 깁니다. 예, 그렇기는 해도 어떤 전체적으로 그 소재를 꾸려가는 스타일이나 이런 전체적인 이미지의 창출 이런 게 상당히 비슷하다.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고 실제로 약간 그것을 염두에 두고 쓴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비슷한 스타일이 어느 시대 어느 작가라고요? 중당에서 만당으로 넘어갈 때의 작가인 이하의 작품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사실 보면은 어, 그 전후실자 같은 경우에는 시필 성당이라고 해서 성당의 어떤 경향을 많이 추구를 했다고 하죠. 따라서 이것은 그 성당의 경향하고는 조금은 다른 그런 경향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공안파로 넘어가서 조금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잠깐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